안녕하세요. 깡통거리입니다. 오늘은 세계 1위 스마트한 민족인 우리나라가 이번 사태를 맞아 모로코 교민들을 기발한 방법으로 이송한 사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SNS에서는 한국의 새로운 자국민 이송 방법이라면서 간략한 설명짤이 떠돌고 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대충 이렇습니다. 한국님, 진단키트 좀 팔아주세요. 이응. 근데 님들이 비행기 가져와서 싣고 가고 이왕 올 때 빈자리에 탈출 못한 한국인도 싣고 오면 안 될까? 네, 그렇게 하죠. 수송기 한 대랑 여객기 한 대 보낼 테니까 키트 수입해갑니다. 저희도 그렇게 하죠. 저희도 그렇게 할게요. 그러니까 키트 좀. 이제 전세계 안 보내도 되네. 진단키트를 수출한 것도 모자라서 이 수출 계획을 조건으로 현지 교민들을 교환한 거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지난 4월 3일 모로코에 고립돼 있던 우리 국민 105명이 이 기발한 방법으로 특별기를 타고 귀국했습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모로코에 체류 중이었던 우리 국민들은 모로코 정부가 제공한 특별 항공편을 타고 귀국했다고 합니다. 탑승객들은 모로코에 파견됐던 코이카 봉사단원 45명, 여행객, 단기 출정자들이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모로코가 이번 사태로 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 모든 항공편이 폐쇄되자 발이 묶인 상태였습니다. 앞서 모로코는 우리나라에 진단키트 수출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이 물품들을 운송하기 위해 화물기를 투입할 계획이었죠. 그런데 우리나라가 모로코에 우리 국민의 귀국 지원을 요청했고 모로코 국왕인 모하메드 6세가 특별 항공편을 지원해준 겁니다. 외교부와 주한 모로코 대사관은 지난 3월 30일부터 협의를 통해 모로코의 한국 의료물품 구매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원래 우리나라가 생각한 아이디어는 한 비행기에 우리 교민들을 싣고 와서 그 비행기에 다시 진단키트를 실려 모로코로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로코는 별도의 화물기도 띄웠습니다. 교민들 싣고 온 비행기 따로, 진단키트를 싣고 가는 비행기 따로, 이렇게 두 대를 보낸 거죠. 결국 우리 교민들을 위해 특별기를 추가로 보낸 겁니다. 공항 관계자 피셜에 따르면 여객기의 경우 화물 탑재에 특화되지 않아 작업이 용이하지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승객들을 내리고 짐을 싣는데 추가적인 시간이 소요되지 않습니까? 진단키트를 한시라도 빨리 수송해 방역 현장에 투입하기 위해 전용 화물기를 보냈을 것이라는 거죠. 현지 사정이 그만큼 급박했던 것 같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우리나라 네티즌들은 우리 물자가 세계에서 선택받는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 우리나라의 위상이 더 높아진 것 같네요. 진짜 좋은 아이디어네요. 우리나라 국민인 게 다행이고 자랑스럽네요.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세르비아도 살포시 대세에 합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주한 세르비아 대사관이 한국에서 의료 장비를 구입했다고 합니다. 이 의료 장비를 실은 특별기가 지난 4월 2일 세르비아에서 출발했다고 하네요. 세르비아 특별기는 좌석이 13개인 소형 비행기인데 남은 좌석에 우리 국민 5명도 함께 타고 귀국했다고 합니다. 미얀마에서도 역시 전세기 2대를 이용해 우리 국민들을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이번 일이 화제가 되면서 전 세계 정상들이 우리나라 정부에 전화를 걸어 남긴 어록도 조명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3일 기준 우리 정부에 진단키트와 의료 노하우를 신청한 국가 수는 16개국이나 됩니다. 특히 미국과 캐나다는 우리나라의 방역 성과를 극찬했고 무방국인 에티오피아, 콜롬비아, 터키 등은 우리나라와의 인연을 내세워 호소했다고 하네요. 트럼프는 한국이 굉장히 잘하고 있다. 한국이 미국의 대처를 위해 의료 장비를 지원해줬으면 좋겠다. 오늘 중 승인될 수 있도록 즉각 조치하겠다며 가능한 빨리 지원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트리도 캐나다 총리는 과학에 기반한 한국의 대응은 국민 안전에 성과를 내고 있으면서도 의료 체계에 지나친 부담을 주지 않고 있다. 캐나다도 한국을 본받으려 한다고 극찬했습니다.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한국이 성공적으로 취하고 있는 조치의 우수성과 그 방식을 배우고 경험을 공유하고 싶다. 이번 사태가 진정되는 대로 한국을 방문하겠다고 말했다고 하네요. 에티오피아 총리는 형제 같은 나라에서 이번 대응을 보고 자부심을 느꼈다. 접촉자를 끝까지 추적해 치료하는 모범적 대응이 특히 인상적이었다. 언제든 한국이 도움을 청하면 남수단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의 철수도 돕겠다고 감동적인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한빛부대는 아프리카 남수단에서 재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부대원 300명은 아프리카 동북부 남수단 공화국의 보르 지역에서 기지 배수로 구축과 방호벽 보강, 도로 개보수, 배수로와 쓰레기 매립장 개선, 공항 개선 등 활동을 하고 있었죠. 한빛부대는 남수단 민간인을 위해 현지에서 한빛 직업학교와 한빛 농장도 운영한다고 합니다. 앞서 우리나라 6.25 전쟁 때 에티오피아가 강류 부대를 파견해줬는데 우리나라도 에티오피아에 도움을 주고 있다니 뿌듯하네요. 거기에 에티오피아가 자국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의 철수도 돕겠다고 제안한 것은 정말 감동적입니다. 이 통화 이후 남수단 한빛부대가 에티오피아 항공 전세기로 귀국했다고 합니다. 에티오피아가 차라리 옆이나 위쪽 나라였으면 좋겠는데요. 하필이면 우리나라 근처에는 다른 나라들이 있다는 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왕세제도 한국의 수준 높은 적극적인 방역 조치와 뛰어난 역량을 깊이 신뢰한다. 한국의 어려움은 우리의 어려움이다 라고 말했고, 터키 대통령도 한국은 형제의 나라다. 그 어떤 나라보다 한국이 강하게 조치를 취하고 있는 만큼 양국 간 교류가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콜롬비아 대통령은 올해가 한국전 참전 70주년이라는 점에서 양국 간 형제애를 더욱 실감한다. 70년 전 한국의 민주주의를 위해 참전해 싸운 데 이어 이번에는 보이지 않는 적과의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의 민간기업 산소호흡기 등 의료 물품을 구입하고 싶다고 수입 의사를 밝혔습니다. 한국 전쟁 당시 콜롬비아군도 1000명 이상이나 되는 군력이 한국에 투입됐습니다. 콜롬비아군은 1951년 6월 15일 부산만에 상륙했습니다. 이날만 4000명 이상의 군인들이 한국 전쟁에 참전했고, 콜롬비아는 공화국 역사상 처음으로 아시아 국가에서 애국가를 울리며 나라의 용맹을 떨쳤다고 합니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시스템을 극찬하면서도 너도 나도 도움을 달라고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베트남과 중국도 이 대세에 합류했습니다. 중국 시진핑 주석은 어려울 때 친구가 진정한 친구이며 그런 친구는 서로 살피는 것이다. 한국이 임상치료 경험을 알려준다면 공유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고 하네요. 도움을 달라는 것 치고는 꽤나 도도한데요. 베트남에서는 무슨 말을 했는지 구독자님들께서 분명히 궁금해하실 겁니다. 베트남 총리는 베트남은 양국의 협력 동반자 관계를 중시하고 있다. 양국 기업 간 교류 등 경제 분야에서도 지속적인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는데 공감한다. 방역 및 임상 분야에서 협력을 해나가자. 한중일 협력 조정국인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4월 초를 목표로 추진 중인 아세안 특별 화상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하네요. 이 소식을 접한 우리나라 네티즌들은 다른 나라는 몰라도 6.25 당시 우리한테 도움 준 나라들은 꼭 도와주자. 지구촌 모든 나라와 교류와 협력이 필요하지만 일본과 베트남은 조심해야 한다는 등의 댓글을 남겼습니다. 미국은 우리나라에 진단키트 최대 물량을 원한다면서 기왕 줄 거 최대한 많이 보내줄수록 좋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또한 자가격리의 노하우를 알려달라며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모로코나 아랍에미리트, 에티오피아처럼 어려울 때 우리나라와 협력해준 고마운 나라도 있지만 그동안 우리나라를 배신한 국가도 몇 있지 않습니까? 구독자님들은 다 아시죠? 괘씸하지만 그래도 빨리 협력해서 이 사태가 얼른 종식됐으면 좋겠네요. 진단키트나 방역 물품에 꼭 독도 이름 붙여서 수출하고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일본은 곧 살해자가 폭발할 것이고 한국은 확산 속도를 크게 낮추고 있다.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는 동아시아의 대표적인 라이벌 국가인 한국과 일본이 매우 다른 방식으로 현 사태에 대응하고 있으며 그것은 한국의 대량 테스트와 일본의 표적 테스트라면서 미국은 이 두 방식 중에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를 두고 일본의 언론은 대응 방식의 한일전에서 한국이 승리했다고 미국이 선언했다며 분노하고 있는데 기사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기사는 미 보건당국들이 살해를 추적하고 억제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기 위해 애쓰고 있고 미국과 다른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두 사례로 한국의 방식과 일본의 방식이 있음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 결과 한국은 신속하면서도 방대한 테스트 방식으로 세계적인 찬사를 받았고 이미 39만 4천 명 이상을 테스트했으며 9,583명의 살해자를 발견한 반면 인구가 한국보다 2배 이상 많은 1억 2,700만 명인 일본은 4만 8천여 건의 검사를 실시해 1,224명을 발견했다며 그 차이를 상세히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일본의 상황은 한국보다 더 적은 수의 사람들을 테스트했기 때문에 사례가 덜 나온 것이 아니냐며 일본 정부가 현재 현명하게 통제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현실을 외면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논쟁에 사로잡혀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정부와 마찬가지로 일본 정부는 테스트 능력 확대에 실패한 초기 몇 주 동안 비난을 받았고 이후 테스트 능력을 확대했지만 일본 의료협회에 따르면 증상을 보이는 사람들에 대한 검사를 요청했음에도 테스트를 받을 수 없었던 290번의 사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일본의 정부 방침은 노인이 아닌 환자의 경우 열이 4일 이상 지속되지 않으면 아예 의사를 방문하지 말고 의사 권고 없이는 검사를 받을 수도 없는데 심지어 의사가 신청을 해도 테스트를 거부한 경우들이 있었다는 것인데요. 허나 이 방침은
방법의 지지자들은 일본의 의료 시스템이 가진 유한한 자원을 최대한 집중시키는 방법만이 해답이라 말했고, 미국 역시 초반에 이 방법대로 조치를 취했으며 미국의 이러한 초반 접근 방식은 일본의 접근 방식을 차용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점에서는 일본의 이런 방식은 의료 체계가 사례 발생 속도에 압도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성공적이었지만, 일본 의학 거버넌스 연구소의 카미 마사히로 상무의 말로 일본은 테스트 부족으로 인해 확산 방지가 더욱 암울해졌으며 정부가 사람들을 거짓된 안전의식으로 진정시켰을 수도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현재 정확한 상황을 파악할 방법이 없으며 결과적으로 사회적 거리 유지나 확산을 막기 위한 적절한 대책을 설계할 방법이 없다고 하였는데, 기사는 이 주장이 일본인들에 의해 증명되었다면서 이달 들어 도쿄 주민들은 공원에 모여 꽃놀이를 즐기고 술집과 식당은 빽빽히 들어찼다 설명하고 있으며, 일본 정부의 이런 접근법으로 인해 사회적 거리 유지는 무너졌다 보도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 정부가 민간 부분의 테스트를 신속히 허가하고 병원 외부 진료소와 드라이브스루 등으로 수백 개의 임시 진료소를 설립하였으며, 다른 사람들에게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사례자를 위한 집중 치료로 신속하게 전환할 수 있는 생명치료센터를 설립하는 등 건강 상태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수준이라며, 지금까지 한국은 이런 방식으로 많은 유럽 국가 그리고 미국을 강타한 확산을 피할 수 있었다고 그 차이점을 명확히 하고 있는데요. 기사는 이렇게 한국과 일본 두 국가의 차이점을 설명한 뒤 궁극적으로 어떤 방식이 현 사태에 더 효과적인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한국은 초기에 급격한 증가를 보였지만 최근 몇 주 동안 확산 속도를 크게 낮춘 반면 일본은 곧 폭발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제서야 도쿄의 거리가 비워지기 시작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기사가 보도하는 바대로 일본의 방식은 틀렸었다는 것이 이제 점점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현 상황이 설명해주고 있죠. 오늘 소개해드린 기사는 미국과 일본 정부의 안일한 대응 및 그들의 실패를 돌려까기하는 논조를 가지고 있지만, 그 속에 정말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한국의 방식이 가장 훌륭하기에 미국도 이를 따르고 있고 전 세계도 이를 따라야 한다는 것인데요. 최근 들어 한국의 위기 대응 방식이 대단하다는 것은 그저 언론의 수식어만이 아니라 한국의 방식을 국제 표준으로 등극시키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는 언론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결국은 미국처럼 자신들의 현 상황에 맞춰 한국의 방식을 응용하는 국가들이 더욱 많이 나와야 전 세계적 위협이 되고 있는 현 상황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BK뉴스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